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다. 나도 배고파. 잘 쳤으면 좋겠는데 그 이번 수리가 좀 저번보단 쉬웠는데 알았다. 배고프다. 알았다. 특별히 내가 딸기 간식을 준비해. 사라양의 가족은 13평 남짓한 정부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화목함을 잃지 않았던 가족. 그런데 지난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어머니와 사라양의 의견이 엇갈렸다. 어느 날 저보고 엄마 나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보고 싶다. 당장 외국어하면 등록금 뭐 등등등등등.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힘들 거라는 거. 가면은 학생들 그 문화 차이, 수준들. 그러면 지금도 지가 그런 면 때문에 가끔은 많이 힘들어했는데 가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한마디로 저는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라양은 부딪혀보고 싶었다. 중학교 때 계속 전교 1등 하다가 그렇게 가게 되면은 또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여전히 뭔가 안도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었고 이제 제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록 내신 막 받기 힘들고 뭐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고 또 이왕 제가 외국어에도 약하니까 외국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외고니까 외고에 오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1년도 채 남지 않은 준비 기간. 사라양은 어머니를 설득해 일단 도전하기로 했다. 입시를 앞두고 사라양은 매일 새벽까지 공부를 했다. 사라야. 사라야. 문제는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머니와 동생이었다. 밤새도록 불을 끄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자 어머니와 동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사라양은 궁여지책으로 베란다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했다. 그렇게 끈질기게 공부는 이어졌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표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바람이 찰 때는 화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불편함 정도는 이겨낸 것이다. 엄마 솔직히 나 그때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차라리 내 방이 있었으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맨날 막 화장실이나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진짜 엄마도 맨날 잠 못 잤을 거고 동생도 못 잤을 거고 진짜 지금 너무 미안했다. 진짜. 그 새벽에 공부하겠다는 딸을 말린 어머니.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네가 공부 잘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이것도 물론 진짜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진짜 엄마 마음은 네가 건강한 거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후회하는 게 더 너를 잠자게 하지 못했던 게 진짜 야 마음이 후회한다 야. 그러니까 네가 학교 가서 그렇게 힘들었잖아. 건강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100% 엄마 책임이야. 엄마 책임. 마음이 무너지지. 우리 여한이한테도 미안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결심한 사라양. 문제는 영어였다. 영어 성적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다. 진짜 영어에 영자도 모른다 했던 게 제일 정확했었던 것 같아요. 투부정사를 예를 들면은 뭐 투부정사가 뭐야 이 정도로 주어 동사 구분도 잘 못할 정도로 영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고에 가려고 다짐을 했을 때 이제 그 정도 영어 수준이면 절대 외고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말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영어 공부를 하루에 15시간씩 할 정도로 정말 죽도록 영어에 매달렸었던 것 같아요. 사라양은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단어 암기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붙들고 있어도 진도도 안 나가고 머리에 남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
사라양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기로 했다. 먼저 하루에 200개에서 300개가량의 단어를 외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단어책의 범위를 정해 계획을 세웠다. 단어책 한 권을 열흘에 끝내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며 점검하는 식으로 한 달에 2~3번 복습을 하는 계획이다. 일단 처음 단어를 볼 때는 스펠링을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집중해서 읽는다. 이때 어느 정도 단어들이 머리에 들어온다. 다음날 다시 볼 때는 잘 기억나지 않는 단어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킨다. 또 다음날 복습을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단어는 그 뜻을 그림으로 그려본다. 이렇게 하면 단어를 떠올릴 때 그림이 함께 연상되면서 암기가 좀 더 쉬워진다. 단어의 뜻을 직접 행동으로 해보면서 기억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안에다 피자가 있다 치면은 막 나누니까 클릭 러프 굽이다 러프 굽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익힌 후에 주말에 확인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외우지 못한 단어는 메모지에 적어 온 방 안에 붙인다. 현관문 열 때부터 시작해서 방에 들어와서 누울 때까지 그때 막 붙였던 단어들이 지금까지도 기억날 정도로 각인이 될 정도니까 최대한 눈에 익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반복해서 자주 눈으로 보면서 기억하기. 사라양은 자신만의 각인법으로 단어를 익히면서 영어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200~300개라 하면은 진짜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막 쓰면서 외우면은 그건 절대 못 외워요. 200~300개는 쓰면서 외우면은 진짜 50개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각인법으로 쓰다 보면은 더 머릿속에 잘 넣어지고 그렇게 계속 이용을 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벌써 번호가 200개까지 쓰여진 단어를 외울 수 있게 되고 또 나중에 좀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면 300개를 외우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목표치를 많이 세웠어요. 단어가 해결됐다고 영어가 쉬워지는 건 아니었다. 이번엔 독해의 벽에 부딪힌 사라양. 별도로 사교육을 받거나 원하는 만큼 참고서를 구입할 수 없었던 사라양은 자신만의 4단계 지문 분석 훈련법을 고안해냈다. 지문 분석 훈련법이란 풀이, 끊기, 주어와 동사, 파이널이란 이름의 4단계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먼저 1단계, 해답의 근거는 반드시 지문의 문장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문맥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주요한 문장이나 문맥을 찾아 해석하고 그 근거를 찾는 것이 바로 풀이다. 2단계, 끊기는 지문을 읽으면서 문장의 구조가 보이게 끊어주는 단계다. 문장을 끊을 때는 독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미 단위로 끊는다. 3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구분하는 것이다. 사라양은 주어는 네모, 동사는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구분해주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파이널.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보면서 첫 문장부터 끝까지 읽는다. 이 4단계가 좀 시간이 처음에 많이 걸리다가 나중에는 점점 시간이 절약되거든요. 나중에는 뭐 주어 동사는 생략할 수도 있는 거고 풀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건 자동적으로 생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진짜 그 지문에 나중에는 구조가 보이게 돼요. 사라양의 4단계 지문 분석 훈련법을 다시 정리하면 1단계 풀이, 해답의 근거를 찾고 해석을 시작하는 단계다. 2단계 끊기, 접속사, 수식어구, 전치사구 등 의미 단위로 문장을 끊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다. 3단계 주어와 동사,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구분하여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4단계 파이널, 마지막으로 전체 구조와 흐름을 보면서 문장의 정보들을 파악한다. 사라양은 문제를 다 푼 후에 다시 4단계 지문 분석 훈련을 하는 방법으로 독해 수준을 끌어올렸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공부를 포기한다. 사라양 역시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포기하는 대신 더 공부에 매달렸다. 이 어린 소녀에게 환경은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해야 할 이유였던 것이다. 고3이 된 지금은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입학 직후 사라양은 힘든 시기를 겪었다. 자신과 환경이 다른 친구들을 보며 좌절감이 커졌고 건강에도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어차피 지금 이거 공부해봤자 내가 이 얘네를 따라잡겠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 책을 제가 정말 웃기지만 막 찢으면서 그냥 공부하지 말자 막 이러고 잠에 들기도 했고, 막 밥을 먹는데도 계속 토를 하고, 막 밥을 못 먹으면 또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습 시간에 공부도 잘 못하게 되고 막 잠은 오고 막 속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정말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늘 씩씩했던 사라양이었지만 체력의 한계와 친구들에게 느끼는 열등감 때문에 방황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라양은 일기를 쓰면서 답을 찾고 마음을 추스렸다. 늘 밝고 당차게만 보였던 사라양. 하지만 꾹꾹 눌러 쓴 일기장에는 공부에 대한 두려움과 간절한 바람들이 담겨 있다. 18 어린 소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가며 다시 책상에 앉았다. 마음을 다잡은 사라양은 수학 공부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입학 후 가장 막막해진 과목이 수학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아마 수학이었어요. 진짜 계속 그렇게 수학 시험이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중간고사 때는 37점인가 거의 진짜 반타작도 못하는 그런 점수가 나올 정도로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좀 자각을 하고 이제 수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말 수학에 그때 영어를 했던 것처럼 수학 공부를 매진하기 시작했죠. 마음은 급했지만 순서대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사라양은 개념부터 공부하기로 했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라양은 계획표를 만들었는데 이는 개념서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 위해서였다. 사라양의 계획표에서 특이한 것은 목차의 순서대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소단원을 묶어서 하루치 공부량을 정한다는 것이다.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게 미리 개념이 세워지고 나서 그 과정을 하게 되면은 되게 반복 효과도 훨씬 더 높아지고 막 잊어버리는 일도 없어지고 오히려 막 단원 통합 문제에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게 개념을 학습할 수 있게 됐어요. 사라양의 경우 목차의 순서대로 공부했을 때는 지난 단원의 개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소단원 단위로 섞어서 진행해보니 반복과 복습의 효과가 있어 더 효율적으로 개념을 익힐 수 있었다. 사라양은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 한 달 동안 개념서 한 권을 완전히 정복했고 그 결과 나중에는 단원 제목만 봐도 눈앞에 개념이 펼쳐질 정도의 수준이 됐다. 개념을 다진 후에는 유형을 익힐 차례. 이번에도 사라양은 계획표를 먼저 만들었는데 시험 기간 기준으로 공부할 단원들을 나누고 먼저 검은색 펜으로는 그날 공부할 단원을 적었다. 그리고 빨간색 펜으로는 전날 틀린 문제들을 복습할 단원들을 적었다. 마지막으로 주말에는 파란색 펜으로 취약 단원을 복습하는 시간을 써서 한 달의 시간표를 완성했다. 사라양은 유형을 익힐 때도 영어 단어를 외울 때나 수학 개념을 다질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내용과 지난 내용을 함께 반복했다. 많은 교재를 구할 여건이 아니었던 사라양이 찾은 가장 최선의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자신만의 공부법이었다. 여러
문제를 풀면은 뭐 많은 문제에 접할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시도해 보려고 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문제집 풀면서 솔직히 그 문제집을 다 개념을 정복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문제만 여러 방법을 풀기도 바쁘고 그 안에 있는 개념을 다 알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이제 뭐 다른 문제집 할 돈도 없겠다. 그 한 문제집으로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개념을 한번 다 한번 씹어 먹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 여러 문제를 다 반복해서 한 번씩 풀어봤어요. 이렇게 수학의 기본기를 탄탄히 쌓은 사라 양은 최근엔 기출문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시험에 대비하고 있다. 매일 한 회의 기출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후 문제 개념과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라 양은 틀린 문제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매번 문제 전체를 분석하고 정리했다. 전략 노트를 쓸 때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정리, 즉 문제나 설명은 검은색으로 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은 파란색 펜으로 써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은 빨간색 펜으로 쓰고 복습할 때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기억한다.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이 있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같은 것이 있는 수년이라던가 무한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 경우에는 거의 매 시험마다 어떤 문제든 어떠한 방식으로도 항상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다시 기출문제를 풀 때 그런 문제 유형이 있으면은 아 이거 이런 개념을 이용하는 건가 싶으면은 그 개념이 정말로 나와요. 수학 시험에서 개념과 전략이 반복된다는 사라 양의 생각은 실제로 아주 유용했다. 노트에 정리했던 전략과 같은 전략이 지난 3월 전국 연합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된 것이다. 사라 양은 예전에 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서 무엇을 제외한 항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그 제외되는 항을 따로 K나 다른 문자로 묶는 것이 전략이라고 정리했었다. 그래서 지난 3월 전국 연합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이 문제를 풀 때 그 전략을 기억하고 제외한 항인 3의 배수들의 모임을 따로 KN으로 지정하여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같은 전략이나 개념이 사용되는 예는 그 밖에도 많은데 201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리 나영의 11번 문제와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리 나영의 21번 문제, 2006학년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수리 나영 12번 문제의 경우 모두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무한급수 AN은 발산하고 반대로 무한급수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으로 수렴한다는 개념이 적용된 문제였다. 사라 양은 모의고사 시험을 앞두고 문제를 푸는 대신 이 전략 노트를 복습했고 실제 시험에서 똑같거나 비슷한 전략과 개념의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라 양의 수학 점수는 2학년 첫 시험에서는 61점이었지만 11월에는 90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개념부터 기출문제 분석까지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공부한 결과였다. 저희가 429예요. 여기가 제가 공부하는 책상이고 여기가 제가 자는 침대예요. 아우 자연스럽네. 아 정말 좋은 룸메시스라는. 안녕하세요. 요즘 사라 양이 룸메이트와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는 아무래도 시험 얘기다. 고3 입시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가 없다.
모의고사 저번 주에 친 거 잘 쳤어? 나 진짜 잘 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리가 잘 안 나온 것 같다. 아니, 나도 치는 동안에는 저번 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풀었는데 측정한 거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 저번 거보다 쉽다 생각하면서 풀었거든. 되게 기분 좋게 채점을 시작했는데 이래 되더라고. 수능 시험을 200여일 앞둔 지금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사라 양에게는 끈기와 열정이라는 자신만의 무기가 있다. 화이팅!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것 또한 곧 지나간다는 것인데요. 진짜 물질적으로 힘든 게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진짜 저도 많이 겪어봤고 진짜 세상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들 텐데 그 순간이 나중에 보면 정말 큰 그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잘 견뎌서 이것 또한 곧 지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포기하거나 그러면 결국 자신만 손해가 되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